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네, 이제 5월이 점점 막 5월의 느낌을 막 풀풀 내고 있어요. 네, 5월에는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정말 많은 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어린이날을 잊어먹고 산지 한 10년은 넘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버이날은 이래나 저래나, 예, 어떻게 뭐, 잊고 지나갈 수는 없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뭐, 성년의 날도 있고,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이어지다 보면 결국은 다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린이날을 따로 잡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린이날의 의미보다는 이제 사실 어린이는 엄마가 키우고 아버지가 키우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버이날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왜 이 어버이날,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원래 이게 어머니 날이었대요. 그쵸?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들 입장에서 보면, 열받잖아. 나 그냥 쭉 그냥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바깥에서, 어? 돈 벌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어머니 날은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근데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라는 존재가 이게 역사 이래로 여자, 뭐 엄마, 이게 사실은 어떤 인격적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좀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를 쭉 살았잖아요. 근데 뭐 여자는 뭐 글도 안 그렇게 뭐 직업 관직에도 못 나가 뭐 어쩌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날 하나 만들어 준 건데 내가 그 취지는 알겠어. 아니 그러면 어머니 날은 그냥 어머니 날로 두고, 응, 또 뭐, 날짜 많은데, 뭐, 보니까, 뭐, 학생의 날, 뭐, 청소년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뭐, 날도 되게 많더만, 뭐, 삼겹살 데이,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아니, 거기 아버지 날 하나 만들어주면 되잖아. 어? 그거를 거기다가, 뭐에다가 여기 찍찍 두 개 거갖고, 나는 그렇게 애매하게, 찌질대는 거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이제 엄마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빠 얘기를 할 건데, 뭐, 아빠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사실 아버지, 가장, 뭐, 사실 이런 큰 틀에서의 이제 아빠를 보통 의미를 하니까, 다음에 이제 아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버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버지들 힘들어. 네.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이제 통역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마들 힘든 건 내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근데, 아빠들이 힘든 거는 누가 말을 못해줘. 왜냐면요. 남자들은 말을 잘 못해. 그냥 욱하고 뭐 에이 뭐 이러지나 않지.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조근조근 말을 못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너무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한 2008년 정도 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 교육하고 이제 상담도 하고 이제 하면서 얘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자 고민이자 숙제이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 예. 근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건 어디에서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배가 불러서 이제 10주가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뭐 책도 찾아보고 막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책을 잘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 안 좋아해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소설책은 재밌어. 뭐 추리소설 이런 건 재밌는데 이제 어떤 교육서는 강의가 동반이 되지 않으면 뭘 못하면 질문을 못해요, 질문을.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려는 건가? 하고 10명의 엄마가 똑같은 책을 10명이 다 이렇게 읽어. 그러고 나서 막 우리 앉아서 토론하나, 야,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읽고,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정확한 방법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마음은 이래. 우리 아이, 정말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죽자고 애썼어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엄마라는 존재는요, 신이 엄마를 내려준 이유가 뭐 다 케어할 수 없으니까 가장 힘든 거 뭐 너네가 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엄마는 제일 힘들어요. 저도 제 역할 중에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잘하는 거 맞니? 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나 잘하는 거 맞니? 어디에도 포커스가 지금 요즘 많이 맞춰져 있냐면 스카이 보냈으면 나 잘한 거야. 나 스카이 못 보냈고 학교 공부 못 해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오늘 학교를 갈 데가 없어갖고 막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나얘 잘못 키웠나 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뭔가 이게 엄마라는 존재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성인을 입문시키는 대학 입시가 사실 첫 번째 관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이제 막 대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막 거기까지가 그냥 뭐 온천지, 야, 대학만 들어가면 어쩌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정말 고민스러운 문제는 대학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왜냐면 대학 이전 들어가는 거는 모든 엄마들의 다 공통적인 고민이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왜 그 과도기 안에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미성년자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뭐 욕이든 흉이든 뭐 이렇게 까대놓고 고민도 서로 뭐 아주 뭐 방법이 있어. 근데 20살이 넘는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꼭 뭐 결혼을 해서 뭐 분가를 시키면 고민이 끝나나요? 그 아이는 영원히 내 새끼야. 분가를 하던 외국에 있던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 엄마들의 이 나 잘한 거 맞니에 대한 아마 의문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엄마라는 존재가요 참 신기한 게 보통 이제 한 아이들 같은 경우 남자애 같은 경우는 한 사춘기 정도 조금 지나면 이제 슬슬 아빠에서 아버지로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늦게까지 아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제 뭐 남친 생기고 이러면 이제 슬슬 아버지로 바뀌더라고요. 결혼하면 뭐 더 이제 당연히 아버지로 바뀌고. 근데 이제 엄마는 좀 얘기가 달라요. 엄마는 제가 어느 경우까지 봤냐면요. 엄마가 98세야. 네, 그리고 아들이 76세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엄마 이래요. 엄마 뭐 어디 괜찮아?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존재는 솔직히 말하면 뭔가 달라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한번 느끼시겠지만 이게 한 몸에서 분리된 거잖아요. 한 몸, 내 몸에서 분리됐잖아. 그러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아빠라고 조금 뭐 의미가 다르겠어. 자, 엄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적하고 있었는데 평생을 나 잘한 거 맞니라는 질문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엄마들이 이렇게 축적하고 고생 그냥 나 할 거 포기하면 이렇게 물고 빨고 키워놨는데 왜 엄마들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나 잘한 거 맞니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크게 한 3가지 이유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마음에서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꽤나 오래 산 것 같지만 100년 전이 사실은 그래 봐야 되게 안 좋은 그 시기였고 그거 지나고 나니까 전쟁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세대는 이제 전쟁을 다 겪은 세대죠. 뭐 거의 이거는 뭐 요즘 코로나도 뭐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막 눈앞에서 이제 목이 이렇게 뚝뚝 잘리는 뭐 이런 피가 막 팍팍 튀는 이런 전쟁을 이제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여자 뭐 이런 존재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여자들은 뭐 밥상머리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밥도 못 먹고 뭐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고 사실 뭐 이런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이어져서 살아오는 중간 과정이 저예요. 예. 저희 이제 세대는 전쟁은 치르지 않았고 가난은 좀 겪었고 그러나 조금씩 뭐 저도 이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나 뭐 이제 엄마 의식이 뭐 딸이라고 뭐 어쩌고 아들만 공부시키 이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균등하게 능력이 되는 만큼 이제 대학까지는 다 보내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주변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녀가 머리는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이 줄줄이 딸렸으니까 너는 이제 빨리 자립해서 돈 벌어라. 동생들 공부시켜라. 뭐 이런 집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딸은 정말 똘똘해. 예.
아들은 영 좀 시원치 않아. 이건 공부 얘기입니다. 예. 공부가 영 시원치 않은데 그냥 막 아들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뭐 입주과외, 옛날에 이제 입주과외라는 게 있었거든요. 입주과외 시켜 감에 뭐 엄마는 진짜 파출부 해 감에 그 입주과외비 대 감에 이렇게 가르쳤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난해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해서 내 삶을 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아쉬움, 한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여자로서 정말 이렇게 사회의 어떤 하나의 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부속품처럼 취급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식만큼은 되물림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 할 수 있게 사실 서포트, 뭐 그게 좋게 말하면 뭐 내조고, 예. 서포트를 하거나 이제 장녀 같은 경우는 이제 줄줄이 딸린 동생들 케어해서 돈 벌어서 학비 대주고 뭐 이렇게 하는, 내 세상의 중심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참 저희 때는, 요즘에 이런 말 했다가는 큰일 나지만 저희 때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왜냐면 다른 집들은 하나도 안 듣는데 나만 들으면 그 화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 옆집, 뭐 뒷집, 앞집, 뭐 순이네, 영이네 뭐 다 들으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닥 새로운 것도 없고 화가 나지도 않았던 얘기가 뭐냐면 어디서 기집애가 뭐 이런 말들이 진짜 많았어요. 어디서 기집애가 공부를 해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게 외곽으로만 이 여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은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사실은 주인공이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저리에서 살지 말고, 그러기 위해 나의 남은 그 애를 또 거기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미 그렇게 키워져 버렸잖아요. 이미 그런 세월을 억울했던 안 했던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고 싶은 거죠. 뭐 저도 솔직히 근데 저희 집은 생각보다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마인드는 좀 끼셨던 분들이라서 뭐 고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집이 너무 많아요. 사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 사실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자는 더 했죠. 네,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도 똑같은 밥상머리에서 못 먹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남자도 뭐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뭘 말대꾸를 한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우리가 그걸 표현은 이제 말대꾸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냥 하려면 해. 아버지가 뭐 이제 사실은 야, 뭐 이거 안 돼.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설득과 설명과 뭐 어쩌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고 뭐 우리는 진짜 무지 혼나면서 살았어요. 무지 혼나면서. 근데 그 혼나는다는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되게 진짜 잘못을 해서 혼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두 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대였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가족을 굶기면 안 된다라는 또 책임의식은 또 있다 보니까 이 화들이 많이 나셨던 것 같고, 그 화를 이제 조금 약한 쪽에 자꾸 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게 풀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이렇게 딱 주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 사실 이제 코칭을 특히 이제 하다 보면은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코칭이라는 건 솔직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지만 좀 더 프리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거든요. 근데도 너의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어째니 팩트를 말하는 건 좀 말 됐다 잘해. 그러다가 네 생각, 네 주장, 네 의견,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잘 몰라요. 글쎄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커왔던 거야. 자, 그게 우리의 나예요. 지금의 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싶냐면 그렇게 그냥 맨날 이렇게 눈치나 보고 아버지 화났나? 아버지 화났나? 안 났나? 이게 부모님 눈치 보고 어디 가서 자기 얘기도 못하고 막 아프고 힘든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기 안 죽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사실은 죽자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세 번째는 좀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이제 이런 사실 화두들이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저서나 그 교육서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게 서구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가 심리학의 그 근원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서로 봐야 되는데 이제 원서로 보면 영어를 아주 잘해야 되죠. 아니면 이제 번역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또 번역서 안에는 또 그 번역가에 또 이게 나름의 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론을 잘 꿰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이해를 좀 잘 하는데 그냥 일반 이제 우리 이제 그냥 엄마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자 기죽이지 않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삶에서 그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라는 걸 알았어. 근데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참 좋은데 저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기죽이지 않는 방법인가요를 물었고 그것에 대한 막 자유로운 토론과 방법론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세팅이 됐으면 이게 부작용이 없는데 지금 이 기 안 죽이겠다고 키워갖고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20년 걸리잖아요. 20년. 2000년대 좀 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막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정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기 안 죽이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 기가 뭔지부터 모르잖아. 솔직히 기 뭔지 아세요? 예. 이 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기가 안 죽이는 아이로 키우다 보니까 그냥 혼내지 않고 혼을 안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지켜야 될 예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남의 집에 가서 그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응?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뭐 아무거나 막 꺼내서 지꺼인 양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알려줘야 되죠. 이건 네 거 아니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건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야. 네 거 아니야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우리 기죽이지 말랬어. 아무 소리 안 해. 그럼 걔는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사회로 나가버리면 이 애는 엄마의 정서적 이거는 방임이에요. 정서적 방임으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되게 중요해서 제가 언젠가 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죽으라고 키웠는데 이제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0년을 직접 키웠잖아요.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약간 어떤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냐면 대학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이제 이미 끝났어. 예. 자, 이 세 가지의 아이 유형으로 성장이 돼버리면 정말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키처럼요. 정서든 그 다음에 애티튜드, 태도, 행위, 뭐 말투, 뭐 이러기까지 거의 대부분 미성년자 나이 19세 안에 거의 다 만들어져요. 자존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미 성인의 문턱에 넘어선 순간 바뀌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잘 만들어야 돼요.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진짜 어떻게 만들던 모양이 만들어질 때 잘 만들어 놓지 않고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부러지거나 부스러워지거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유형을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여러분들 그 경험 해본 분도 있겠지만 경험을 해도 이 화두를 못 꺼내요. 왠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이게 뭐냐면 사회적 무기력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무기력자 뭐냐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뭐 학교 다닐 때 사춘기들 말썽 부리고 이거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솔직히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래 요즘 뭐 알잖아요. 뭐 공부만 능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뭐 공부를 못하는데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뭐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다 좋아. 그거는 다 좋고 사춘기 뭐 어떤 애는 요렇게 넘고 어떤 애는 뭐 이렇게 넘고 넘긴 넘지만 하여튼 말 안 듣는 시기 한 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쉬운데 이미 이제 20살이 넘어버리면 어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참 꺼내기가 이제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걸 꺼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이 돼버려서 내가 잘못 키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 이제 사회적 무기력자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예요. 네,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무슨 뭐 열정도 없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동물의 삶. 자고, 먹고, 일어나서 뭐 하고 싶은 게임이나 하고, 뭐 공부를 하는데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딱히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사회적 무기력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엄마들의 골치. 답도 없다고. 근데 이게 답이 왜 없습니까? 답은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집에서는 황제야. 우리 집에서는 나가고 싶은 애는 다 해. 우리 집에서는 다 통해. 근데 밖에 나가면,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꼴통 아니야, 저거? 저거 싸가지고 왜 저렇게 없어?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 집에서는 엄마가 뭐라 그래도 막 지가 악을 더 써. 엄마가 한마디 하면 뭐 지가 고래고래 소리 더 지르고. 그래서 엄마가 자식의 눈치를 우리 선생님 말하는 폐류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선생? 선생이 내 눈에 보이겠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는데? 회사를 나가면 상사? 얼마 전에 그 군대에서, 이게 삽질시켰는데, 힘들다고, 팼다면서요. 자,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어른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뭐가 됐냐면, 귀하게 키우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집에서 어른으로서 권위 있게 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는 지 멋대로 해도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아. 이게 방임일 수도 있고, 너무 오냐오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사회에 나와서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사회 무기력자. 아무것도 안 하는. 네. 두 번째는 마마보이. 이 두 번째는 마마보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이게 사회 부적응자. 아니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사회적 무기력자는요, 조금씩 다르는데, 통제가 심한 집에서 많이 일어나요. 통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뭘 해야, 거기서 뭔가 이렇게 성장성이 나오고, 자기 성찰이 나오고, 실패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못하게 하는 거야. 뭘 하려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그거 안 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두 개가 충돌이 되면서 뭘 하냐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인데, 물론 때로는 가끔 맞을 때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무기력자를 양성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만 잘해라. 스카이만 가라.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할게. 그래서 흔한 말로 진짜 자기 속옷 빨 줄도 모르고, 예. 그 다음에 물론 우리 애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거의 다 해줬죠. 하지만, 알려주고 안 하는 거랑, 그쵸?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건 달라요. 예. 이건 무슨 집안일의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친구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카톡 같은 게 왔는데 욕설도 오고 하여튼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럴 때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안 가르쳐주고 엄마가 다 나서서 해, 엄마가.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엄마가 운동장 벤치에 체육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 엄마들도 있어요. 왜냐면 불안한 거야. 우리 애가 혹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저학년 때는. 그러면 점점 이제 엄마가 뒤로 빠져서 이게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아이를 관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할 때마다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엄마 이거 해도 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 왜? 왜냐면
없어요. 엄마가 뭐든지 다 해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하잖아요. 뭐 마마보이만 있는 줄 아세요? 파파걸도 있어요. 파파걸. 뭐 마마걸, 파파걸 다 있어요. 아니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정말 엄마의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이슈가 아닌데도 엄마 나 그거 해도 돼? 야 시끄러워 빨리 와. 그러면 야 나 안 된대. 그럼 그 고등학생짜리도 그런 애가 있고 대학생짜리도 그런 애가 있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그런 애가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경우는 실제로도 있었어요. 뭐냐면 뭐 몇 년도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100년 이전이었던 것 같고 어떤 이제 미국의 이제 굉장히 저명한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이게 심리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요것도 이제 살짝 직업병인데 이제 모든 것에 이제 뭐 관찰과 이거 실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표현이 하여튼 이제 관찰과 이제 연구를 사실은 이제 하면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면 정말 인간의 자율성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펼쳐라 이렇게 키운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성인이 됐을 때 이 아이가 뭐가 됐냐면 세 번째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뭐 생활 습관부터 뭐 먹는 예절부터 근데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함께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사회성인데 이 학자가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만 본 거예요. 인간의 자율성과 뭐는 항상 배치가 돼요. 사회 안에서의 내 사회적 역할은 항상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잖아요.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렇게 성인을 만들어 놨더니 얘는 뭐가 됐냐면 사회 부적응자가 됐어요.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자식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 사회 부적응자, 뭐 사회 무기력자, 뭐 마마보이가 뭐 하버드는 없고 뭐 스카이는 없고 뭐 옥스퍼드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학벌, 지식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뭐 이렇게 감지가 안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냥 좋은 대학 넣었으면 아유 엄마 고생 많이 했네 썼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지만 우리가 실제 이런 상담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잘한 거가 맞는 건지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자 그럼 이거는 되돌릴 수 있는 건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만 잘하면 되는 건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눈을 감을 때까지도 이 자식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표현이 다를 뿐이지만 그래서 엄마들 정말 저도 엄마지만 정말 존경하고요. 예,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모든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곡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선곡한 곡은요. 그래도 이제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먼저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엄마 노래를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나라 노래 중에 이승철 씨가 부른 마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가요 저희 그 기주쌤이랑 같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둘이 막 이게 울컥했어요. 네. 그 가사 안에 막 저희가 마음속에 담겨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런 표현력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자식한테 하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 네, 이런 마음들이 가사 안에 너무 잘 전달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가사를 이렇게 음미할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고 한글 공부라도 어떻게 좀 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더라는 노래로 라인 댄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안녕.